자, 이항전 처리나 이항 동시 제초제를 처리하고 난 남은 제초제를 이항 이후 15일경 중기 제초제로 사용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남으면 많이 아까우시죠? 그래서 이 남은 약재를 15일 후에 중후기 제초제로 또 쓰시려던 농가들이 있으시죠. 자, 이렇게 되면 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린이하고 어른이 있습니다. 감기약을 먹였어요. 어린이 때 먹인 감기약, 어린이에게 먹인 감기약이 어른에게 먹이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없겠죠. 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필요한 연령대에 공격하는 약재들이 모두 달라요. 시기별로. 그런데 이항 동시 처리제를 한 제초제에 15일 이후에 본엽이 자라난 잡초에 제초제로 쓴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알맞은 시기에 제초제를 쳐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X입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규산질 비료. 네, 좋죠. 볕대를 튼튼하게 하죠. 못자리에 쳐도 무광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규산질 비료는요, 벼를 탄탄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해줘가지고요, 다른 병해충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아주 괜찮은 비료입니다. 많이 넣는다고 해도 과잉되지 않는 비료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못자리에는 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못자리에는 이제 생육을 왕성하게 하는 육묘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때 벼에 빳빳하게 코팅을 한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육묘 상자에는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모의 키가 크지 않아서 질소질 비료를 시비해서 빨리 생육을 시키고자 하면 유한을 시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질소질 비료에는 두 가지가 있죠. 유황과 요소입니다. 자, 유황과 요소 둘 다 빠르게 생육시키는 응급조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못자리에서 유한을 시비하는 거 혹은 요소를 시비해야 될까? 유한을 시비해야 될까? 이것을 많이 물으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유한은 비교적 좋은일 때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요. 요소는 고온일 때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비교적 온도가 낮은 못자리에서 효과를 좋게 보시려면은 유한을 시비하는 거지 마시고요. 비교적 온도가 높은 본답에 나가서 빠르게 생육을 원하시는 시비를 할 때는 바로 요소를 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시겠죠? 따라서 정답은 세모입니다. 자, 다음 7번째 질문입니다. 제초제 약해가 생긴 논에 아연을 시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아연이 결핍되지는 않았지만 제초제에 이미 뿌리에 손상을 입은 상태라면 아연을 시비하는 것이 어떨까요? 자, 아연은 다소 생육 초기 때 뿌리의 활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미량 연소입니다. 자, 따라서 제초제 피해를 받아서 이미 뿌리에 손상을 입었다면 활력을 어느 정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아연을 시비하는 것도 약간은 도움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세모입니다. 자, 다음 8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벼에 자마구가 졌는데, 참고로 자마구는 그 벼꽃의 수술 부분이 나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사투리입니다. 살균제나 살충제를 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벼꽃이 피는 것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벼꽃은요, 출수기 당일 혹은 그 다음 날 안에 벼꽃이 잎을 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벼꽃이 잎을 열 때는요, 약을 치면 안 되죠. 하지만 보통 오전 중에 벼꽃이 금방 잎을 열었다가요, 1시간 이내에 바로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피해서 부득이하게 약을 치실 경우에는 오후나 늦게 이렇게 약을 치시는 것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세모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도복이 생겼을 경우 모두 일으켜 세워야만 할까요?
자, 이거 노동력 만만치 않으시죠? 자, 이 도복이 생겼을 때 이것을 일일이 묶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묶었다가 다시 수확이 될 때 다시 푸는 이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많이 노동력이 넉넉치 않으실 때는요. 이 도복이 넘어간 반대쪽으로 볏대를 한 번 더 넘겨주시고 바짝 말려주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물론 채종단지나 이렇게 종자에 보급을 하는 채종단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묶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농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O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삭거름을 주는 시기는 출수 전 25일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거름을 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보통 우리가 25일 전에 이삭거름을 주는 목적이 있었죠.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이삭거름을 주는 목적을 아실 텐데요. 바로 이삭수를 증가시키려는 우리의 기술이었죠. 자, 이삭수가 많아지면 수량이 많아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삭거름을 줬는데요. 이것보다 더 늦춰서 주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은 등숙률을 높일 때 사용하는 기술인데요. 일단 출수 전 15일 전쯤에 이삭거름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등숙률을 높여서 벼의 무게를 높임으로써 단백질 함량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이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통 최고 품질 쌀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이삭거름을 출수일 전 15일 전으로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25일 전에 주시는 거름은 이삭수를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15일 전에 거름을 주시는 것은 이삭의 무게를 증가시키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농사의 정석, 기본편, 우리 기본에 충실한 벼농사 다들 잘 들으셨죠? 많이 도움이 되셨죠? 자, 앞으로도 여러분의 벼농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